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 뭐냐면요, 이 댓글을 보니까 해외 컨텐츠 했을 때 에피소드나 이런 거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컨텐츠를 몇 번 나갔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해외 컨텐츠를 갔던 게 태국 편이 있었는데, 컨텐츠를 하려고 태국을 간 게 아니라 은혜랑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옛날부터 예약을 해뒀어가지고 그때 간 김에 그냥 소소하게 몇 개 찍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외 컨텐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정식으로 컨텐츠만으로 해외를 갔던 거는 미국이 처음이었어요. 이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미국에 오파라이 진영이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 심지어 진영이의 삼촌이 배를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배를 타면서 통발을 내리면은 크레이피쉬를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레이피쉬가 제주도나 거문도 이런 데 간간히 나오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잡기 힘들죠. 까망 형님이 종종 스키네르줄로 들어가서 잡으시는데, 까망 형님 그래도 들어가시면 꽤 생각보다 자주 잡히세요. 그래서 저도 컨텐츠를 한국에서 한번 했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바글바글하게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TV에 보거 형이랑 같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영이랑은 그때 안면이 막 크게 있었던 건 아니고, 보거 형이 진영이랑 친해가지고 같이 조인을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 컨텐츠 가면 뭐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기후도 좋고 해가지고 생물들이 드글드글하고 막 어디 가면 뭐 잡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잡을 수 있고 이런 상상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하고 간 거예요. 도착을 해서 크레이피쉬 컨텐츠를 하려고 배를 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영화처럼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LA에 사상 최대 오염수가 방류가 됐대요. 그래서 해변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LA 해변. 그래서 어업을 위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벌써부터 이게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해외 컨텐츠가 변수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롯데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해서 한 가지 방법을 한 게, LA에서 배를 타고 조그마한 어떤 섬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관광지 같은 섬인데, 어떻게 보면은 막 울릉도나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섬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하지 못한 통발을 섬에서 해보자. 왜냐면은 섬은 그래도 가운데 있으니까 어저원이 풍부할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정어리 같은 거 사가지고 낚시도 하려고 낚싯대도 다 챙겨왔죠. 그래서 배에 딱 내려가지고, 자 이제 낮에는 낚시를 좀 하고 크레이피쉬는 밤에 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보고형 옆에서 야 우리 롯데 써 이런 거예요. 왜 뭔데? 우리 낚싯대 두고 왔어 하는데, 저희가 낚싯대를 배에 안 실은 거예요. 오파라이 차에서 낚싯대를 꺼내가지고 두고 다른 짐을 챙겨가지고 배에 싣고 낚싯대만 거기 둔 거예요. 그 낚싯대가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치 이상의 낚싯대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나가서 낚싯대를 챙겨오기에는 이미 배는 없어요.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터에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이미 낚싯대는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가져갔겠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크레이피쉬는 낮에는 절대 안 나온대요. 무조건 밤에 나온대요. 그래서 밤에 나오는데 뭐하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기 조사님들이 찌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찌낚시가 없대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국말 하고 계세요. LA 사는 한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찌낚시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뱅에돔을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막 말동무 하면서, 사실 낚싯대 잃어버린 낚싯대 좀 빌려주실 수도 있나요 혹시 했는데, 역시나 이제 낚싯대 같은 거는 좀 비싸기도 하고 애착이 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하고 막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관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하루 묵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야 그러면은 밤에 크레이피쉬 하고 나서 프리다이빙 수트를 빌려가지고 프리다이빙을 해보자. 더 많은 생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프리다이빙 샵에 가서 프리다이빙 수트를 렌탈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오리발이랑 싹 다 렌탈을 하고 밤이 돼서 크레이피쉬 통발에 내려오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예요. 왜냐면 무조건 잡힐 것 같아 해외 가면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해외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안 잡혀요. 오히려 더 잡기 힘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생물 유튜버들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보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사실 정보통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크레이피쉬를 실패를 했어요. 야 그러면은 낚시라도 해보자. 근데 낚싯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셀카본 같은 걸로 이제 낚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멍치기 낚시죠. 저 방파제 같은 데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크레이피쉬가 방파제에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미쳤다고. 하지만 워킹 해루질로 들어갈 수 없는 깊이였어요. 그래서 낚싯줄로 하는데 진짜 크레이피쉬가 낚싯줄에 걸려서 올라와요. 근데 미국 법상 크레이피쉬는 낚시로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제 통발, 홈넷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그란 통발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통발이고, 이거를 위에서 수직으로 내리면은 이 통발이 펴져 있다가 위에서 걷어 올릴 때 이게 촉 여물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크레이피쉬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 맞춰서 이거를 걷어서 잡는 게 바로 크레이피쉬 통발이에요. 이것만 합법적이지 낚시로 크레이피쉬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일부러 잡는 건 안 되지만 모르고 잡는 건 사실 괜찮거든요. 잡았다 놔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막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걔네들이 물고 오더라고요. 와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곰치 이런 거예요. 곰치가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곰치가 깊은 데에 있습니다. 얕은 연안에는 없어요. 그리고 막 곰치탕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물메기를 말한 거예요. 곰치랑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진짜 곰치는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시면은 진짜 뱀처럼 생겨가지고 이 이렇게 나 있고 이렇게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게 바로 곰치예요. 밑에 내려보니까 진짜 곰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딱 잡으니까 곰치 막 1m 넘는 게 그냥 이렇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진영이가 잘 잡았어, 곰치. 잡자마자 진영이가 막 뛰어갔어, 육지로. 근데 진짜 두께 이렇고 그 조회수가 아마 한 160 몇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진짜 얼떨결에 걸린 컨텐츠였던 거예요. 크레이피쉬 하나 보고 미국을 갔는데 이런 컨텐츠가 얻어 걸린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났죠. 이제 크레이피쉬 컨텐츠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못 할 수 있어도 이 곰치가 한국에 없는 거고 크기도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구멍치기 곰치 낚시를 막 했죠.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곰치를 들고 숙소로 가는 길에 제가 진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영이도 완전 아기 때부터 미국에 산 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혹시 뭐 초등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아니면 성인 돼서라도 인종차별 같은 거 받아본 적 있냐? 진영이가 하는 말이 형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자격지심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뭘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좀 싸가지 없게 대했을 때 동양인이라서 날 인종차별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종차별을 받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의 자존감 또는 뭐 자격지심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진영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가지고 저희가 수트 있죠. 그 수트를 입고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수트를 봤는데 렌탈한 수트가 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들어갈 수가 없다, 안 되겠다, 이거 내일 환불하러 가자 하고 물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섬에 나가기 전에 수트를 반납하려고 가가지고 이거 다 찢어져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리 확인하지 않았냐 너네가, 아니 무슨 말이냐, 줄 때 잘 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 진영이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랑 보고 형이랑은 이제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 이렇게 서서 진영이가 좀 막 싸우는 듯한 억양하고 저희한테 오면은 진영아 뭐래? 이렇게밖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진영이를 좀 토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왜 아줌마 들어오더니 그 상황을 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막 뭐라 해요. 진영이도 뭐 웃으면서 뭐라 대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영아 저거 뭐라고 하신 거야? 여기 자기 자주 오는 아쿠아샵인데 저 직원의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면 잘 될 거다, 어쨌든 잘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진영이도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좀 이따 그 아줌마가 진영이한테 또 막 뭐라 하는데 진영이가 표정이 갑자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가게를 나와가지고 진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진영아 저 아줌마가 뭐라 그랬는데 표정이 왜 그래? 근데 진영이가 계속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표정이었어요. 형, 왜? 뭔데?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진영이한테 너는 분명히 환불 받을 수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 근데 고추는 요만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영이가 거기서 뭐지? 이 여자 웃으면서 얘기한 거 너무 뻥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예요. 저랑 보고 형이랑 막 엄청 사고 있죠. 야, 진영아 미안하다. 네가 드디어 인종차별을 받아보는구나. 이렇게 면전에서 진영이가 정말 1시간 동안 이러고 땅만 보고 그때 미국 섬을 걸어 다니더라고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진짜 웃으면서 얘기했죠.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나왔는데 다행히 LA 그 해변가가 풀려가지고 진영이 삼촌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크레이피쉬 했는데 크레이피쉬가 끝물이라서 막 바글바글 하진 않고 3마리인가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지체장 기준으로는. 참고로 미국은 정말 특이한 게 우리나라랑 법이 달라가지고 낚시를 하려면 라이센스를 낚시방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막 한 달권 있고 1년권 있고 10년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해요. 그리고 통발하려고 하잖아요. 크레이피쉬 통발. 그러면 크레이피쉬 통발 라이센스를 또 사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리수 제한이 어업인들 뭐 참치 마리수 제한 이런 것만 있지, 일반 사람들이 낚시할 때 막 우럭 예를 들어 200마리 나왔다. 근데 금지체장 이상이야. 법적인 문제 없어. 그러면 200마리 다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인당 한 배에서 크레이피쉬를 7마리까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8마리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지체장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금지체장이 엄청 엄격해요. 심지어 크레이피쉬 그 등값 재는 자가 있어요. 이 자 안에 크레이피쉬 등값이 들어온다. 그럼 그 크레이피쉬는 살려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단속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미국 사람들은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뭐 곰치 컨텐츠하고 크레이피쉬 컨텐츠하고 그 미국 가자 컨텐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종이지만 걔네한테는 토종이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가자를 잡는 컨텐츠도 하고, 그렇게 컨텐츠를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은 야 우리 그냥 브이로그 하나 찍어보자. 안 올렸거든요. 이 영상 안 올렸는데 여기에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 하자. 그래서 진영이는 그날 일이 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저랑 보고형이랑 둘이 따로 렌트를 해가지고 미국을 좀 돌아다녔어요. LA 막 베벌리힐스 가보고 뭐 미국에서 유명한 아울렛도 가보고 재밌는데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가 한인타운을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한인타운은 어떻게 돼 있지 해서 한인타운을 운전해서 가가지고 건물 앞에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하고 한인타운 그쪽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그 주차장에 저희 차만 주차돼 있고 나가는 입구가 쇠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쇠줄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왜냐면 저희가 유심을 가져가긴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유심이었거든요. 오로지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이어가지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자물쇠 막 다 잠겨있는데 거기에 뭐 번호 같은 것도 안 쓰여져 있고 주변 막 돌아다니는데 앞에 조그마한 구두방 같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인타운
원이잖아요. 구두라고 써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나오더니 아이고 이거 걸어 잠갔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 사람인데 이거 여기 놀러 왔다가 내일 차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양반이 이거 가끔 이렇게 막아 놓는다고 몇 시로 주차하지 말라. 그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저희가 놓은 거예요. 저희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그 구두 사장님을 통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이 아 예 그러면 그 자물쇠 풀어주러 올게요 하고 오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자물쇠를 이제 풀어주시면은 소정의 금액이 발생을 한대요. 예? 저희가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소정의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냐니까 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자물쇠를 그 푸는 거를 물론 저희가 들어온 건 잘못이지만 8만 원 좀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브이로그 촬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대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브이로그 촬영하다 보면 이게 눌러놓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그 눌러놓고 막 촬영하니까 사장님이 8만 원이 발생해요 하고 카메라를 보시더라고요. 찍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저희가 그 유튜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브이로그 찍으려고 영상 하고 있다 이러니까 아이고 또 한국에서 놀러 왔으면 그 8만 원 이런 거 내가 받으면 되나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 하나가 살렸죠. 결국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에피소드로 지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잘못을 한 거니까 저는 8만 원 줄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카메라를 보시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실지는 몰랐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미국 직항을 끊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유를 한번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영이가 공항까지 저랑 보고 형이랑 데려다 주고 보고 형이랑 체크인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유하는 경유지를 보니까 캐나다를 경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물론 보고 형도 몰랐고 경유만 하더라도 거기 비자를 미리 받아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인 하려는데 안 된다. 비자 받아야 된다. 캐나다 비자를 빨리 받아라. 비자를 지금 당장 어디서 받아? 했는데 인터넷으로 간편 비자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빨리 오고 운이 안 좋으면은 늦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자 승인이.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일찍 가서 그때 2시간인가 체크인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침착하게 해보자 해서 막 비자 막 쓴 다음에 침착하게 오케이 했어요. 저는 1분 30초 만에 비자 승인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티켓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보고 형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이거 다 했는데 왜 안 오지? 해서 제가 또 막 확인했어요. 혹시 뭐 성함이랑 이런 거 다른 거 없나? 다 너무 잘 했어요. 형 괜찮아. 아직 2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1시간 반, 1시간 30분 어느새 15분 남긴 거 안 오는 거예요. 보고 형이 이제 거기서 돌아버린 거예요. 이 비자 오는 게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면 솔직히 비자 승인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잠깐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고 형이 진짜 막 미치는 거야. 어떻게 비자 이거 야야야 황이야 너라도 가 했는데 어떻게 가요?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저보다 보고 형이 훨씬 못하거든요. 이거 그냥 두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미아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아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고 형은 저보고 계속 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미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저 혼자 갈 생각도 안 했고 보고 형이었어도 혼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형이라면 혼자 갔어. 지금 안 갔잖아. 괜찮아. 걱정 마. 직항 끊어서 다른 거 아시아나나 이런 거 가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나서 체크인 가가지고 빌었죠. 막 플리즈 5분만 기다려더라고. 5 minute wait please waiting please 체크인 하는 사람도 막 이제 짜증이 난 거야. 오케이 just 5 minutes 막 이래요. 그래서 막 5분 동안 막 봤는데 또 안 와요. 그러다가 저희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 비행기 값도 환불 절대 못 받죠. 왜냐면 저희 과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대한항공 끊어가지고 다시 8시간 기다려서 그렇게 해서 보고형이랑 직항 타고 가는데 보고형 멘탈이 완전 다 나가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도 사실 제가 말한 이 변수들 말고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찍자 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2주 14일을 가 있었는데 영상을 5개밖에 못 찍었어요. 이틀에 하나도 못 찍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러보니까 보고형이 멘탈이 터지고 막 해외 컨텐츠 진짜 빡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못 사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해외여행을 간 게 어디냐 바로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은 여러분 진짜 너무 흥미진진한데 다음 영상에서 봐요. 끝.